아직 안 오셨네요. 오신다고 하셨었는데, 일단 뭐 시작을 하죠. 시간이 됐으니까. 풀이할 사주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네, 그럴까요? 제가, 이 사주가 지금, 많아요. 이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례를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걸 정리를 다 하면 한 3,000개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DB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 제가,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한테 이거를 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예,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세상에서. 한 3,000개 되니까.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질문, 뭐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무슨 고민을 했었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름은 몰라요. 이름은 모르고 그냥 이제 생년월일과 그 다음에 그 당시의 고민 이런 거는 그런 거를 알죠. 네. 몇 개를 골라봤는데, 사연이 복잡한 것도 많고, 뭐, 궁합 문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한 사례가 한 3,000개 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외국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이 사주가 또 공교롭게도 자시네요. 자시면 자시이빌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쓴 이것이 사주학이다 보면 인시부터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날짜는 자시에 바뀌어요. 밤 12시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인시이빌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론적으로 따져봐도 하루의 시작은 인시의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인시부터 일주를 바꾸고 자시와 축시는 그 전날에 일주를 쓴다라고 제가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수없이 검증을 했어요. 한 수백 명 검증해 봤을 거예요. 그런 사주. 그런데 맞아요, 그게. 이거는 이제 선생님도 이제 저한테 공부를 하시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실력이,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주 10개를, 아니, 사주를 뭐 하여튼 한 10개쯤 뽑아놓고, 각자 다른 사람. 그 다음에 한 사람에 대한 성격이나 직업, 직장, 이런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사주가 10개 중에 뭐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주의 진위를 가릴 수 있어야만, 그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실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실력이 되면은, 손님이 와가지고 자기 이제 사연을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주하고 이렇게 맞춰봐요. 맞춰보면서 들어요. 그러면서, 아, 이 사람 얘기가 지금 사주에 그대로 나오고 있구나 하는 거를 항상 맞춰보면서 풀이를 하게 되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산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으면, 손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지 또는 거짓 얘기를 하는지 이거를 가려낼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진위를 가린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실력이 되면 이게 인시이bil과 자시이bil을 가려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시계 풀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여튼 네, 이제 진위를, 사주의 진위를 가릴 정도의 실력이 되면 인시이bil이 맞는지 아니면 기존의 자시이bil이 맞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건데, 그 실력이 안 되면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진위를 가릴 능력이 없으니까 그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제가 이제 그렇다 치고, 이제 선생님도 이제 그 정도 실력이 되면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분의 사연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주의 질문 시점은 언제냐면 2009년 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 됐죠. 2009년 2월 달. 그때 이제 사연이니까, 그럼 2009년으로 넘어가 보죠. 2009년 이제 입춘 지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31살 때 질문을 한 거예요. 2009년 입춘 지나고 나서. 그래서 사연이 뭐냐면 외국에 나가려고 한대요. 한 반년 정도 일단 외국 생활 해보고 나서 한 2년 동안 또 유학을 갈까 생각 중이래요. 그러고 그런 외국의 생활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좀 도움이 되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은 공무원 시험을 보라고 그런대요. 근데 자기는 외국에 나가서 외국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외국 생활이나 외국 경험이 자기의 인생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제 결혼에 관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대요. 이제 이분이 31살에 이제 질문을 했는데 20대부터 계속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대요. 성이 안 차는지.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고, 그런데 이제 30이 넘으니까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남자한테 그렇게 딱히 신경이 또 안 쓰여지고 좀 그런데요. 관심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아, 이러다 내가 평생 혼자 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든대요. 그거에 관해서도 또 얘기를 해달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외국에 나가서 살면은 좀 어떻겠느냐, 또 외국에 나가는 그런 경험이 나한테 득이 되겠느냐, 또 두 번째는 남자의 문제, 결혼의 문제예요. 네, 여자예요.
여자분. 딱 보면 답이 나오죠. 우선 외국에 관한 문제부터 풀이를 하죠. 외국을 가려면 사주에 외국이 바로 편관이잖아요. 이제 칠판으로 옮겨 볼게요. 외국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면, 즉 외국의 인연 또는 외국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을 만나겠느냐, 또 외국 상품을 취급하겠느냐, 또 외국어를 하겠느냐, 뭐 외국에 유학이나 이민을 가겠느냐, 하여튼 외국과 관련된 문제는 전부 편관이에요. 그럼 그런 인연이 있으면 사주에 나타나야 되죠. 당연히. 그것도 천간에 나타나야 외국과 그런 인연이 강하게 나타나요. 근데 이 여자분은 여기에 편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뿌리를 내렸어요. 이게 이제 갑이죠. 지장간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도 편관이죠. 편관이고 여기가 이제 인. 인의 지장간이 무, 병, 갑이죠. 여기 좀 밑에다 써야겠네요. 무, 병, 갑. 이렇게 편관이 당연히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국과 인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인생이라는 게 사주대로 사라지니까 가만히 있어도 외국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꼭 굳이 역술인의 조언을 얻어서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역술인이 외국 나가세요. 이래서 외국과 내가 뭐 인연을 맺어본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살다 보면 저절로 결국은 외국과 인연이 되더라 하는 거죠. 사주라는 게 어떻게 살아도 결국 사주대로 사라져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외국과 당연히 강한 인연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 생활을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외국과 인연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멀리 떠나가야 돼요. 현재 나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뭐 또 유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멀리 떠나게 되면 멀리 떠나는 것과 관련된 운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상관이죠. 상관도 있어요. 이 여자분은. 그러니까 편관도 있고 상관도 있으니까 당연히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상관만 있으면, 근데 이 상관은 물론 뿌리는 없어요. 이 사주는 신이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어요. 만약에 편관은 없고 상관만 있다면 그냥 떠나요. 외국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시골로 가요. 숨어요. 이건 이제 은둔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골로 숨어요. 그런데 편관이 있으니까 외국으로 숨는 거예요. 도피성이에요. 이런 경우. 하여튼 상관이 있으면 떠나는데 어떤 식으로 떠나냐면 도피성이라는 거죠. 식신은 똑같은 식신은 떠나더라도 내가 뭐 좀 해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떠나요. 도피성이 아니고. 근데 상관은 항상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도 외국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도피성 유학이거나 아니면 뭐 도피성 이민이라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관은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가지고 떠나는 게 아니라 상관은 버리고 떠나다. 왜 버리고 떠나냐면, 귀향을 가게 되면 내가 서울에서 관직을 살다가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왕이 귀향을 보내는데, 서울에 있는 세간살이 갖고 귀향 가지 않잖아요. 외딴 섬이나 한적한 시골로 그냥 몸만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 또 인맥,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은 도피성이 돼요.
식신은 전쟁터의 장수가 싸움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뭐 좀 해보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뭘 성취하고자 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강한 욕망을 가지고 떠나는 거고, 상관은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외국에 떠난다 그러면 도피성인 거예요. 외국이 나의 새로운 삶의 안식처가 되지 않겠느냐. 한국에서 삶은 나는 너무 괴로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외국과 인연이 있고 그리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좀 도피성으로 떠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해운이 기축년이었어요. 기축년 어디다 쓸까? 그럼 기가 육친으로는 이제 겁재, 축도 겁재죠. 그런데 축이 지장간이 개신기예요. 놀랍죠? 뭐가 놀라우냐면 이 신이 뿌리를 가지는 거예요. 축년에. 이러면 진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천간이 천간에만 천간에만 떠 있는 것이 이렇게 운에 의해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내가 처분권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처분권. 내가 행사할 수 있어요. 처분권 행사.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장간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떠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축년에 떠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이 관계를 모르면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말을 못해요. 기존의 사주학이 이 관계를 모르니까 말을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운을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거는 연결이 된 상태예요. 이건 연결이 된 상태고, 이 운이 어떻게 됐냐면, 이때, 여기가 이제 정제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겁재로서 미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운을 보면 천간의 합이 갑기합이에요. 갑기합무. 천간의 합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주학 책에 보면 갑하고 기가 만나서 무로 변했다, 무토가 됐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해석할 때 무 하려고 갑하고 기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인 거예요. 얘가 목적. 그럼 무는 뭐냐면 이제 비견이 되겠죠. 비견. 이거는 이제 운의 해석은 이제 좀 이따 하고요. 이제 지지부터 한번 해보죠. 그러면 기축년의 운이 뭐냐면 자축, 요게 합, 그 다음에 충미, 충형, 왜 운이 들어왔어요? 일단 신수를 한번 보죠. 이 기축년엔 그럼 1년 동안 어떤 무엇이 이슈냐, 이게 이제 그 해의 신수인데 기축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겁재, 밑에도 지지도 겁재고 운의 천간도 겁재인데 이러면 돈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돈. 겁재는 돈이니까. 이 여자분이 외국으로 떠날 때 돈이 문제가 될 거고, 또 겁재는 돈 문제이기도 하지만 배신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것이 사주학이다를 읽어보시면은 이제 왜 겁재가 돈과 배신이라는 의미인가 하는 거는 이제 이것이 사주학이다를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겁재가 들어오면 돈 문제를 말하기도 하지만 배신을 말하기도 해요. 그럼 누군가를 배신한다 또는 누가 나를 배신한다, 이렇게 반목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목. 이게 양쪽이니까 어쨌든 간에 반목이에요. 이거는
주위에서 기대하는 거와 다르게 행동할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주위에서는 이제 이 여자분의 말대로 공무원 시험을 봐라. 그런데 이 여자분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반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위 사람과. 한편으로는 돈 문제도 있죠. 물론. 그 다음에 합이 들어왔어요. 정제가 합. 이 합이라는 거는 이 정제가 극하는 거를 성사시켜요. 그럼 정제가 극하는 게 뭐냐 하면 정인이죠. 정인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정인을 내가 이룰 수 있다. 그럼 이때 이 여자가 이 여자한테 정인이 뭐냐? 공부. 정인이 의미하는 육친을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또 가정 꾸미기. 가정 꾸미기.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이 여자가 오래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유학을 가면 가서 공부도 하고 혼자 사니까 살림도 내겠죠. 근데 여자는 1인 가정이 가능해요. 즉 여자는 혼자 살아도 그게 가정을 꾸미는 것이에요. 근데 남자는 혼자 살면 가정을 못 꾸며요.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가정을 꾸미는 거고 여자는 남자 없어도 혼자 따로 나가 산다. 뭐 원룸이나 뭐 오피스텔을 얻어서 혼자 나가 산다. 그 자체만으로도 가정을 꾸미는 거예요. 운에서 그렇게 들어와요. 여자가 혼자 나가서 살겠다 그러면 정인이 들어와요. 근데 남자는 정인이 안 들어와요. 그냥 그건 가출이에요. 그냥 남자는 집에서 나가서 뭐 원룸 얻어서 혼자 나갈래요. 뭐 이거는 가정 꾸미는 게 아니라 가출이에요. 운에서 가출로 나타나고 여자는 가정 꾸미는 거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의 이치예요. 가정이라는 거는 원래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꾸미는 건데 여자는 혼자서도 가정이 꾸며지더라. 혼자서도 충분히 살더라. 그 말이에요. 남자는 혼자서 못 살아요. 그냥 방랑일 뿐이에요. 집 나간다 그러면 그건 그냥 방랑하는 거예요. 가출이고. 근데 여자는 방랑하지 않아요. 정착하고 거기서 자기 살림을 내요. 혼자서. 틀려요. 정인, 이 가정 부분에서 남자와 여자가 좀 틀려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은 외국으로 가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가정을 꾸밀 수 있을 거다 그런 거예요. 물론 도피성 유학이나 뭐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겁재가 충형이라는 거는 겁재는 돈을 의미하는데 이 충이 들어오면 내가 올해 돈 벌 일이 있으면 그거를 못 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돈 받을 일이 있으면 그거를 못 받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은 깨지다라는 뜻이죠. 돈 받을 일이 있으면 또 깨지거나. 그래서 이 여자분의 기축년의 금전운을 물어본다면 만약 이 여자분이 금전운을 물어보지 않고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남자의 일을 물어봤는데 만약에 나 올해 뭐 금전운 어때요? 나 지금 직장 다니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올해는 내가 좀 사는 게 좀 나아지나요? 뭐 이런 식으로 금전운을 물어봤다면 금전운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받을 돈이 있으면 못 받거나 또 받아도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운이에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천간합에 관해서 얘기해보죠. 편관겁재가 비견을 하기 위해서 만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긴 한데 이 비견이라는 건 뭐냐면 남한테 주는 거예요. 남에게 주다. 내가 가진 걸 남에게 주다. 그런 뜻이에요. 비견은. 그럼 뭐냐면 편관하고 겁재가 만나면 이건 보통 강도를 만난 것과 유사해요. 돈을 뺏기는 거죠. 편관이라는 건 강압적인 거를 말해요. 폭력이 수반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겁재는 돈.
강도당하면 내가 가진 걸 남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여자분 올해 강도 조심하세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진짜로 강도를 맞겠느냐? 이건 알 수 없어요. 일단 강도도 맞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강도를 맞는다 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 여자분이 올해 외국을 나간다 그러면 나가는 동안 또는 나가서 상당히 강도를 당할 거다. 즉 바가지를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전 손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나가는데 나가서 내가 올해 잘 풀린다 이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가는데 돈 많이 낭비할 거고 가진 돈 금전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남자에 관한 이제 문제인데, 이 여자분은 남자의 문제를 물어본다면 정관을 따져봐야 돼요. 정관 있고로 남편이죠. 편관도 때로는 남편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늘 남편인 거는 아니에요. 편관은 오히려 애인하고 좀 가까워요. 만약에 정관이 없는 여자라면 편관은 남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정관이 있는 여자라고 그러면 결혼한 연후에 편관은 애인이 돼버려요. 그때는 100%. 근데 이제 이 여자는 결혼 전이니까 편관도 사귀는 남자로 나타나기도 해요. 때로는. 그럴 때 남자는 뭐냐면, 만약에 애인이 생겼다. 물론 정관도 애인이 되고 편관도 애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정관이 애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결혼 전은 다 결혼을 전제로 남자를 사귀잖아요. 그래서 남자 있는지, 보통 기본적으로 남자를 사귀는 거를 본다면 정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편관에서도 남자운이 들어와요. 이때 남자는 좀 달라요. 근데 정관은 남편감으로 만나는 애인이고, 편관은 남편감으로 만나는 애인은 아니에요. 좀 엔조이성 또는 특이한 남자. 이 정관은 좀 정상적인 남자, 이 편관은 비정상이기보다는 좀 특이한 뭐 이런 남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여자분은 남자운은 상당히 안 좋죠. 상당히 안 좋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여자분은 겁재, 여기는 이제 나고, 이제 사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남자 문제를 물어보면 여자 사주에서 정관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정관이 있긴 있어요. 정을기. 이 을이 남자죠. 이게 정관이에요.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지장간에 있는 것보다 천간에 투출된 게 훨씬 강한 거예요. 여기 갑이 있죠. 요 갑이 하나밖에 없어도 정관이 두 개고 편관이 하나지만, 천관에 투출된 거는 내 눈에 보이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물론 정관은 남편감에 남자는 가지고 있지만 애인이 항상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애인이 쉽게 보여요. 더 먼저.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일간이 난데 나를 떠받들고 있는 게 편관이에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떠냐면, 결혼하면 밖에 나가면 다른 남자, 외간 남자들이 나를 떠받들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즉 남편보다
밖에 나가면 다른 남자들이 나를 더 좋아해요. 그럼 나는 다른 남자들, 이제 결혼한 후라면 다른 남자, 남편 말고 다른 남자, 지금 사회에서 직장이나 어떤 모임에서 만나는 남자들이 나를 내 주위에는 더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남자들한테 또 인기가 많고, 일단 이 부분도 문제이고, 또 사주에 보면 비견겁재가 강해요. 관성이 3개씩이나 있지만 비견겁재도 강해요. 하나 있고 둘, 셋, 4개나 있어요. 비겁이라는 거는 관성에 대해서 저항을 해요. 저항을 하면 어떠냐 하면 말을 안 들어요. 여자가. 즉 비겁이 강한 여자는 남자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이 비겁은, 여자 사주에 비겁이 강하면 남자를 무시해요. 그 다음에 식상이 강하면, 식상이 강한 여자는 남자를 쥐고 흔들어요. 남자를 쥐고 흔든다. 식상이 훨씬 강하죠. 비겁보다. 비겁은 그냥 무시해요. 남자를 쥐고 흔들지는 않아요. 그 정도의 강한 역량을 가지진 않았지만 그냥 무시해버려요. 말 잘 안 듣고. 근데 식상이 강한 여자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이끌려고 그래요. 남자를 이기려고 하고, 남자를 이기려고 한다. 비겁은 남자 이기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식상이 있으면 남자를 쥐고 흔들고 이기려고까지 해요. 그래서 식상이 강하면, 특히 상관이 강하면 안 좋아요. 상당히. 상관은 좀 다른데, 상관은 남자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남자로부터 멀어지다. 식상이 강할 때, 섞여서 강할 때 남자를 쥐고 흔들거나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식신이 없고 상관만 있는 여자라고 그러면 남자를 쥐고 흔들거나 이기려고 하지 않고 남자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좀 틀려요. 그리고 식신만 있는 여자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남자에게 애교 부리다. 좀 틀려요. 그러니까 상관은 남자로부터 멀어지려고, 남자가 싫어가지고 막 떨어지려고 하는 거고, 식신은 남자한테 잘해주려고 막 애교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섞이면 남자를 쥐고 흔들고 막 이기려고 그래요. 좀 묘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제 이 여자분을 보면 상관이 여기 하나 떠 있어요. 식신은 없고. 그러면 남자로부터 멀어져요. 당연히 남자의 운이 희박해져요. 이 여자가 20대부터 계속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들이 눈에 안 들어오고 그렇게 좋은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딱히 그렇게 강한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결혼을 해야 되는지, 또 이러다가 내가 결혼 못하는 건 아닌지, 심지어는 이제 그런 걱정도 조금 들고, 이게 이 상관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도 여전히 효과는 가져요. 만약에 뿌리가 있다. 어떤 이제 상관운이 들어왔다. 이제 올해, 이 여자분이 기축년에 질문을 했는데, 이 상관이 들어왔죠. 이러면 훨씬 강력해져요. 뿌리를 내리면. 남자를 그냥 도망가요. 싫다고 뿌리치고. 그래서 올해는 뭐 남자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외국 가는 거에 이 여자분은 이제 관심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여자분이 결혼은 언제 하겠느냐를 물어본다면 아주 쉽죠. 정관 있잖아요. 지장간에. 정관이 올라갈 때죠. 그러면 처분권이 생기죠. 그러면 남자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분권은. 내가 찰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때 남자가 생겨요.
대부분.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사주마다 조금씩 틀린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사주에서 남자 언제 만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 을이 올라올 때, 이때 남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혼하자고 요구를 해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 처분권이 생기니까 남자한테 야 우리 결혼하자,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혼이 잘 돼요. 그런데 꼭 천간에만 올라가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지지에 정관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때는 이제 인으로 나타나겠죠. 인이 아니죠. 묘구나. 묘가 갑, 을이고, 지지에, 지장간에 정관이 또 생길 때,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게 미, 이때도 정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진도 있죠. 진은 이때도, 그러니까 묘년, 미년, 진년에도 요 정관이 지장간에 나타나면 요게 남자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가장 강력한 건 천간에 을이 올 때, 을년일 때, 요때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은 상당히 남자의 운은 약한 거예요. 비겁도 강하지, 천간에 상관도 떠있지. 그러니까 남자의 운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남편보다는 애인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예, 잠시만요. 네. 왜 끊기는지 모르겠네요. 인터넷 상태가 썩 좋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또 저기 녹화 방송으로 제가 올려드려야 되겠네요. 녹화 방송으로 올릴 거니까 일단 이제 잘 안 들리는 부분은 녹화 방송을 통해서 또 들으시고요. 이 사주에 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궁금한 거. 지금 궁금한 거 없으시면요, 네, 잠깐 10분 쉬었다 할게요. 지금 시간이 이제 50분이니까요 10시 되면 다시 시작할게요. 잠깐 10분 쉬겠습니다.